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림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나는 대림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된다. 라지 H는 스몰 h에 대해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일반적인 힌트죠. 다음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형 색체에 있다. X형 색체에 연관되어 있군요. 부모 중 어머니는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으며 표는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1, 2, 3, 4의 성별, 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아빠만 안 알려주고 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감수분열 시 부모 한 사람에게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형성되었다. A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4가 태어났다. 4가 뭐구나? 돌연변이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정보가 주어졌고, 그럼 요걸 이용해서 가계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가계도 한번 그려봅시다.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이 넷이 있는데, 남, 여, 남. 자, 이렇게 됩니다. 엄마는 둘 다 발현 안 됐고요. 그렇죠? 엄마는 둘 다 발현 안 됐어. 자녀 1은 나가 발현됐고요. 그 다음에 자녀 2는 나. 자녀 3, 가. 자녀 4는 둘 다 발현 안 됐습니다. 이렇게요. 아빠는 모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나형질은 엄마가 정상이고 아들이 나형질이 나타났다는 거지.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도 열성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이 나야. 그럼 나형질을 갖지 않은 엄마가 우성, 나형질을 가진 아들이 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H와 스몰 h가 있고 그다음에 라지 t와 스몰 t가 있는데 이 스몰 t가 나형질이자 열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유전자형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성이니까 스몰 t의 Y염 색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나를 가진 여자 2번 스몰 t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스몰 t 누가 줬을까? 아빠가. 아빠는 스몰 t, y. 엄마는 라지 t도 하나 있고 스몰 t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우성이 되겠죠? 그러면 가는 엄마한테 라지 t, 아빠한테 스몰 t 이렇게 받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좀 이따가 생각합시다. 돌연변이니까. 자, 그러면 가형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형질에 대한 정상이 만약에 열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은 스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스몰 이 스몰은 아빠한테 놨을 테니까 여기도 스몰.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모두 스몰만 갖고 있네? 그렇죠? 그럼 가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상이 우성, 가가 열성.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열성, 스몰 h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우고, 그럼 가를 가진 사람이 스몰이죠. 그럼 얘가 스몰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이 스몰 h 라지 t는 엄마한테 온 거니까 엄마가 스몰 h 라지 t, 스몰 h 스몰 t는 아빠한테 왔겠네요. 그래서 아빠가 스몰 h 스몰 t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남자는 라지 h를 가져야 되죠. 가 발현 안 했으니까. 그럼 라지 h 스몰 t가 엄마한테 온 거야. 라지 h 스몰 t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여자는 엄마한테 라지 h 스몰 t, 아빠한테 스몰 h 스몰 t 이렇게 받게 됩니다. 다 찾았네요. 그러면 4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4번은 둘 다 발현 안 됐으니까 둘 다 우성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정상이야.
둘 다 우성이려면 우성 유전자 두 개를 다 가져야 되는데 이 엄마를 한번 보세요. 엄마 어때? 스몰 h 라지 t 그다음에 라지 h 스몰 t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지. 둘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들이 이거 두 개를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난자에 문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한테 스몰 h 라지 t, 라지 h 스몰 t를 다 받아. 그리고 아빠한테는 뭐 받아? 아빠는 이제 정상 정자를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y 염색체만 줬겠죠. 그래야 아들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 염색체. 그러면 x 염색체 두 개에 y 염색체 한 개. 뭐가 됩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고,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다 받으려면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돼야 되잖아요. 1분열 비분리.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열성 형질이다. 맞네요. 아버지는 스몰 h와 스몰 t가 같이 있는 x 염색체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볼까요? 스몰 h, 스몰 t. 맞네요. 티귿. A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여기까지 맞는데 형성된 정자가 아니라 난자죠. 그렇지? 아빠한테는 정상 정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티귿 틀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정상 대립유전자 H와 기억 발현 대립유전자 H별에 의해 기억 발현은 H별, 니은은 정상 대립유전자 T와 니은 발현 대립유전자 T별에 의해 니은은 T별.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누가 우성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독립이군요. 하나는 성, 하나는 상에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상에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가계도는 구성원 18액에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계도를 줬습니다. 자,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가계도만으로는 우열관계 따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열관계를 따질 수 있는 단서를 그 뒤에 제공합니다. 자, 요게 그 단서인데요. 1회 체세포 한 개당 H의 DNA 상대량과 2회 체세포 한 개당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1보다 크다. H라고 했으니까 이건 기억에 대한 정보를 준 거고요. 7, 8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T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분의 3, 4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T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2분의 1이다. 요거는 T니까 니은에 대한 정보를 준 거겠죠. 그리고 6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나 형성된 정자와 정자에게서 비분리. 7에서 형성된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자녀 1, 정자 비분리 자녀 1. 6에서 형성된 정자와 7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 형성된 난자비 비분리 수정되어 자녀 2가 태어났다. 난자비 자녀 2. 자, 이렇게 됩니다. 표는 자녀 1과 2의 성별, 체세포 한 개당 H와 T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3이 좀 이상하죠? 그렇지? 얘는 2인데 자, 어떤 힌트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가계도 분석 한번 해볼게요. 기억부터 따져보면 2번, 3번, 6번, 7번이 기억 형질 발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죠. 그렇지? 힌트가 뭐야? 1번하고 2번을 합치면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얼마가 돼?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 1은 해당 안 돼요. 2 이상이어야 돼. 자, 기억이 열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기억은 H별 여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 어떻게 됩니까? H별 엄마한테 받고, 그 다음에 H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1번은요?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H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6번이 H별일 테니까. 그쵸? X염색체 유전이라면 HY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1번과 2번을 합쳤을 때 H의 DNA 상대량이 1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쵸?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열성이 아니구나. 뭐구나. 기억 발현은 H별 기억 발현이 기억 발현되지 않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인지 상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성인지 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문제를 설계하시는 분이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니은을 따져봐야 그래야 성인지 상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니은을 가진 사람은 1, 5, 8입니다. 8이 뭐지? 3, 4 부모로부터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8에게 나타났으니까 요거 열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T가 T별에 대해 우성이고 니은이 열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인지 상인지 따져보아야 되는데 아마도 요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성인지 상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7, 8분의 3, 4가 2분의 1이다. T별의 DNA 상대랑 합친 값이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상념색채 유전이라면 8이 뭐가 돼야 돼? T별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3은 T별, 4도 T별이 돼야 되겠죠. 그럼 7은 T 언더바. 이 언더바는 T일 수도 있고 T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여기가 만약에 T라면 7, 8 2고요. 3, 4, 2.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T별이라면 7, 8, 3, 3, 4, 2. 3분의 2잖아요. 역시 2분의 1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념색채 유전으로서는 이 값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X염색채 유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X염색채 유전이고 요게 상념색채 유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형을 다 써볼 수 있어요. 유전자형 한번 다 써볼게요. 자, 그럼 8번은 T별 Y가 되겠죠? 3번은 TY, 4번은 T별 이렇게 되겠고, 7번은 T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근데 2분의 1이라는 단수가 있잖아요. 2분의 1이 나오려면 T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형이 규정되고 1, 2, 5, 6도 그럼 할 수 있겠죠? 5가 뭐가 됩니까? T별 1은 T별 Y, 6은 TY, 2는 T별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으로 넘어가면 기억은 뭐야? 상념색채 유전이라는 거 알 수 있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기억이 우성이니까 그것도 쉽게 우리가 유전자형을 써볼 수가 있어요. 열성만 써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이 뭐가 돼? H, 5번도 H, 2번은 H별 H, 7번 H별, 6번 H별 H, 3번 우성이니까 H별 H, 4번은 H, 7번은 H별 H, 8번 H.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유전자형 다 알아냈어요. 자, 이제 돌연변이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녀원을 보니까 H가 3개야. 그렇지? 근데 아빠 6번하고 7번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6번하고 7번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빠가 H별 H, 엄마도 H별 H. 근데 H가 3개야. 그럼 정자에 이상이 있으니까 정자로부터 몇 개? 2개. 난자로부터 1개 받은 거겠죠? 정자로부터 H 2개 받으려면 2분열 비분리해야 됩니다. 다음 자녀2 볼게요. 얘는 T별이 2개야. 근데 6번 TY고 7번 T별이에요. 근데 T별이 2개이려면 어떻게 할까? 아빠한테 Y 받고 엄마한테 T별을 2개 받아야 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몇 분열? 2분열 비분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의 체세포 1개당 T별의 DNA 상대량 여기 있죠? 2. H의 DNA 상대량 2. 1이다. 맞네요. 니은 A와 B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모두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2분열. 맞는 말.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은, 그럼 기억이 발현될 확률, 이거 우성일 확률이죠? 그럼 H별. 자, 이형접합자 부모로부터 우성이 나올 확률 4분의 3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니은이 발현될 확률입니다. 니은은 열성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T별이 있어야 되는데 T별은 지금 엄마가 하나만 갖고 있어요. 엄마한테 T별 받아야 되고요. 아빠한테는 T 받으면 안 되죠. Y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T별 받을 확률 2분의 1, 아빠한테 Y 받을 확률 2분의 1. 얼마? 4분의 1.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16분의 3 되네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요. 기억만 가지고는 누가 성인지 누가 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분석하다가 니은으로 넘어갔다 다시 기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치? 이게 아마 출제자가 설계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것도 시간이 단축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림전자 A와 A별에 의해, 니은은 대림전자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며 각 대림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가 더 적어요. 그래서 A와 A별 중에 어떤 것이 기억인지를 또 알려주지 않았고,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너무 정보가 부족하죠? 이 말은 뒤에 얘들의 우열과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정보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음, 가계도는 구성원 1, 8액에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표는 1, 2, 3,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A별과 B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계도를 주고 표를 줬는데 이 표가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물음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8이 47, 나머지 구성원이 46이다. 이 8이 뭐다? 돌연변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8이 태어날 때 6과 7 중 한 사람의 감수 분열에서만, 그래서 성염색체 비분리, 그렇죠? 성염색체 비분리 1회. 자, 요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7과 8의 체세포 한 개당 Y염색체 수는 같다. 이 말은 7은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8이 뭐다? Y염색체를 하나 갖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단서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2번, 3번, 5번, 7번. 자, 요렇게가 기억 발현이네요. 그리고 1번은 A별이 0. 그러면 이 사람은 AA겠죠. 2번 A별이 1개. 그러면 이 사람은 A별 A이거나 아니면 A별 Y이거나, 그렇죠? 상염색체라면 A별 A고, 그 다음에 X염색체라면 A별 Y가 되겠죠. 3번은 A별 A별, A별이 2니까. 4번은 A별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이 사람은 AY이거나 또는 AA이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5번을 보면 5번은 1번한테 A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A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치? 만약에 이 유전이 X염색체 유전이라면 이 사람이 5번이 AY가 돼야 돼. 그렇다면 이 5번하고 1번하고 표현이 같아야죠? 근데 1번은 정상이고 5번은 뭐야? 기억 형질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거 모순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렇죠? X염색체 유전일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나요? 그러면 얘는 AY가 아닌 거죠. 2번이 뭐가 된다? A별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AA는 정상, A별 A는 기억형질 발현. 이렇게 되네. 그럼 기억형질 발현이 뭐가 돼? 우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A별이 A에 대해 우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별을 가진 사람이 기억 발현이 되고, 자, 이거는 무슨 유전?
상념색 체유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유전자형도 한번 다 써보도록 합시다. 4번은 뭐야? AA죠? 0이니까. 그럼 5번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성이죠? A별, 엄마한테 A 이렇게 받고요. 6번은 열성이죠? 열성은 AA. 이렇게. 7번은 엄마 아빠가 모두 동형이니까 그렇죠? A별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니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이 니은, 4번이 니은, 5번이 니은, 8번이 니은이네요. 그러면 1번은 비별을 2개 가지고 있으니까 1번은 비별, 비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비별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B이거나 아니면 BY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3번은 비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B, 비별 이렇게 되겠고, 4번 비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 비별 Y이거나 비비별이거나.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성인지 상인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상념색체 유전이라면 2번의 비별이 0이니까 2번은 뭐가 돼야 된다? 비비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1번이 비별 비별, 2번이 비비. 그러면 자손이 모두 이형 접합자로 똑같은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5번하고 6번이 지금 5번하고 6번이 표현형이 다릅니다. 5번은 니은이 발현됐고 6번은 니은이 발현이 안 됐잖아요. 이거 모순이란 말이죠. 그렇지? 이거 가장 많이 써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모두 동형접합자일 때 자식은 모두 같은 표현형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많이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념색체 유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게 됩니다. 그럼 이건 X염색체 유전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BB가 아니라 BY. 그렇죠? 4번은 비별 Y.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6번은 비별이 돼야 되죠. 비별 Y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별 Y는 니은 형질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비별은 니은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럼 뭐가 우성이야? 그렇죠. B가 비별에 대해 우성이고 비별이 니은 형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발현은 열성이다. 그리고 이건 뭐다? X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제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7번은 니은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BY 이렇게 됩니다. 그럼 8번 어떻게 해야 될까? 8번은 니은 형질이 나타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열성이어야 된단 말이야. 6번이 비별이고 그 다음에 7번이 BY인데 6번과 7번 중에서 한 명만 뭐야?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리고 Y염색체의 개수는 같다 그랬으니까 8번은 Y염색체를 하나만 갖는 거야. 그럼 7번으로부터 BY를 받은 것도 아니고 YY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BB를 받아도 안 됩니다. 열성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7번으로부터는 그냥 정상, 정자, Y 하나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6번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6번 1분열 비분리면 비별을 받을 거고 2분열 비분리면 비비나 비별 받을 텐데 얘가 니은 형제를 나타내려면 비별, 비별을 받는 경우에만 니은 형제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죠? 난자에서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다 풀렸어요. 기억. 체세포 한 개당 B의 DNA 상대량은 2가 3의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2는 1개, 3도 1개 이렇게 되겠네. 2배가 아니죠. 틀린 말 됩니다. 그렇죠? 이걸 상념색체로 파악하게 되면 2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 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니은 5는 A와 B별이 같이 있는 염색체가 있다. 만약에 같이 쓰려면 뭐여야 돼? 연관이어야 되죠. 근데 하나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하나는 X염색체 유전이란 말이야. 그럼 연관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말. 다음 6의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와 7의 정상정자가 수정되어 8이 태어났다. 맞죠? 그렇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A와 A별, 니은은 대립유전자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며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역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가 발현 유전자인지 이런 것도 다 안 알려줬네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아, 그러면 이거 연관이네요. 그러면 상염색체 연관인지 성염색체 연관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린가는 구성원 1에서 5에게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는 1과 3에서 체세포 한 개당 A와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자, 가계도와 DNA 상대량을 줬습니다. 1에서 5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핵형은 모두 정상. 이 말이 나오면 염색체 수가 많거나 적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염색체 수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A하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가 수정되어 O가 태어났습니다. 둘 다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이 난자와 정자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은 염색체 수는 정상인데 비분리가 정자 난자에서 모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자 난자 중에 하나는 염색체 수가 하나 많고 나머지 하나는 염색체 수가 하나 적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 정도 정보가 주어졌네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를 보니까 1번하고 3번이 DNA 상대량이 똑같거든? 그렇죠? 근데 1번은 기억 발현, 2번은 니은 발현, 그 다음에 4번이 기억 니은 발현, 5번이 기억 니은 발현입니다. 근데 1번하고 3번이 DNA 상대량이 똑같아. 근데 1번하고 3번이 표현형이 다르잖아. 이상하다. 그렇죠?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표현형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표현형이 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X염색체사에 유전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1번은 이렇게 될 거예요. A, B 묶여 있고 그 다음에 Y염색체 이렇게 될 겁니다. 3번은요? 3번은 A, B가 있고요. 왜냐면 아빠한테 이거 받았을 테니까.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그건 뭐겠어요? A별, B별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A를 가진 사람이 기억 형질이 나타났는데 A와 A별을 가진 사람은 정상이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A별을 가진 사람이 A에 대해서 우성이고 A를 가진 사람이 무슨 형질을 나타낸다? 그렇죠? 기억 형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억 형질 유전자는 A이고 열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 그렇죠? 그러면 B를 가진 사람은 정상이죠? B별을 가진 사람도 정상입니다. 그럼 니은 형질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렇죠. B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니은 형질이 나타난다. 그럼 니은 형질은 자, B별이고 열성이더라. 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알아냈으면 뭐 거의 다 알아낸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2번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될까요? 3번의 A별, B별은 2번에게서 온 거겠죠? 그래서 A별, B별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니은 형질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열성, B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4번이 기억 형질과 니은 형질이 다 나타나니까 4번은 어떻게 해야 돼? A와 B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Y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A와 B별 누구한테 와야 돼? 엄마한테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는 A와 B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유전자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5번을 따져봐야 돼. 5번 어떻게 된다? 기억도 있고 니은도 있어야 돼. 기억도 있고 니은도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에 대해서는 AA여야 되고요. 니은에 대해서는 B별, B별이어야 됩니다. 그럼 A, B별 요 염색체는 누가 갖고 있지? 엄마한테만 있어요? 그러면 이 A와 B별을 어떻게 해야 된다? 2개 받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난자 형성 시에 이분열 비분리 두 개 받아온 거고, 근데 이 사람은 핵형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정자한테서는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로부터는 성염색체를 안 받은 거지.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자는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 난자는 X 염색체가 두 개인 난자. 이렇게 받아서 5번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A별하고 B는 모두 정상 대림전자이다. 라고 했는데, 정상은 뭐야? A별, 그리고 B. 정상 대림전자. 맞네요. 기억 맞고요. 니은. A의 형성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건 틀리죠? 왜?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이분열 비분리니까. 그 다음 디귿. O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 중 적어도 한 가지가 발현될 확률은 4분의 3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O의 동생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1번과 2번이 결혼한 거니까 1번은 A, B를 주거나 Y를 줍니다. 2번은 A, B별을 자식에게 주거나 A별, B별을 자식에게 줍니다. 그럼 이 사람 어때요? AA, 기억, B별 B, 니은 둘 다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 B별이니까 기억과 니은 다 나타나겠네요. 세 번째는 A, A별, 기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B, B별, 니은도 나타나지 않네요. 그 다음 Y 염색체하고 만나면 기억은 나타나지 않고 니은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4명 중에서 기억, 니은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게 된 사람 누구야? 4분의 3 되네요. 그럼 4분의 3 맞습니다.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유전단어 맨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유전단어 문제 푸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수월해질 겁니다. 자, 한번 힘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3개 유전자는 가를 결정하는데 유전자가 3개 관여하네요. 다인자 유전이고 2개의 성염색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2개는 연관, 하나는 독립. 각각 대림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D를 갖습니다. 두 번째, 가의 표현형은 자 이거는 상수적인 거. 그렇죠? 다인자에 항상 나오는 거죠. 대문자의 개수가 표현형이다. 세 번째, 표현 핵형이 모두 정상인 이 가족 구성원에 핵형이 모두 정상, 숫자는 이상이 없다. 유전자형과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고요. 자녀 1, 2, 3 중 2명은 정상. 그죠? 나머지 1명은 난자도 비분리, 정자도 비분리. 그래서 각각 1회 이렇게 일어나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문제입니다. 특이한 거 하나 보이죠? 6개. 아버지가 대문자 3개야. 그쵸? 그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대문자는 최대 3개. 라지 A, 라지 B, 라지 D. 엄마는 대문자 1개야. 그러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대문자는 최대 1개. 스몰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6개짜리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6개짜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받아야만 6개가 되잖아. 근데 이거는 누구만 줄 수 있어? 아빠만 줄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녀 3이 돌연변이 자녀. 자녀 1, 2는 정상.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1을 한번 볼게요. 자녀 1은 아빠한테 라지 A, 라지 B, 라지 D 받고 엄마한테 스몰 A, 스몰 B, 라지 D 받은 거죠. 그렇지? 그럼 아빠는 라지 A, 라지 B가 연관이건 라지 B, 라지 D가 연관이건 아니면 라지 A, 라지 D가 연관이건 어쨌든 라지가 연관이라는 얘기가 그렇겠지? 그래서 라지 이 3개 중에 2개는 같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자녀 2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라지 A, 라지 B, 스몰 D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스몰 D. 자, 요렇게 만나서 자녀 2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근데 자녀 2, 스몰 A, 스몰 B, 스몰 D는 엄마만 줄 수 있어. 그렇죠? 그럼 라지 A, 라지 B, 스몰 D는 누가 줬겠니? 아빠가 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라지와 라지가 연관인데, 그렇죠? 라지와 라지가 연관인데 뭐가?
요거 라지가 같이 다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라지 A하고 라지 B는 같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때 아빠의 모습은 어떤 거냐? 라지 A, 라지 B가 연관, 스몰 a, 스몰 b가 연관. 무슨 연관? 상인연관이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죠? 엄마는 어떻게 돼?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억. 아버지에게서 라지 A와 라지 D는 다른 염색체에 있다. 맞아요. A와 B가 연관이니까 맞는 말이고, B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라지 B 연관, 스몰 a, 스몰 b 연관 이렇게, 그 다음에 라지 D와 그 다음에 스몰 d 이렇게 독립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뭘 받아야 돼?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엄마는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 거냐면 아빠한테서 요게 비분리 돼가지고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상분리니까 라지 D 받은 거죠. 엄마한테서는 요거 비분리 돼가지고 안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요 라지 D, 스몰 d 중에 라지 D 받은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6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게 무슨 비분리해야 되니? 염색 분체 비분리해야 되죠. 2분열 비분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B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이거 맞는 말 되고요. 다음,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에 대한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다. 이거 이렇게 따져볼게요. 아빠가 줄 수 있는 거 봐봐. 요렇게 주면 3개, 요렇게 주면 2개, 요렇게 주면 1개, 요렇게 주면 0개죠. 아빠는 자식에게 3, 2, 1, 0 각각 4분의 1의 확률로 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주면 1개, 0개, 1개, 0개. 그럼 1개나 0개, 2분의 1의 확률로 주죠. 어떻게 된다? 4, 3, 2, 1, 3, 2, 1, 0. 0에서 4까지. 총 표현이 몇 가지? 5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디귿도 맞는 말 되네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죠? 정답 5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전단어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비만 잘 넘으면 뒤에는 평탄해요. 유전단은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반복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